안녕하세요. 네오아이티TV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 사례, 생활 쪽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관련된 이 생활과 관련된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서비스가 주로 이제 요즘에 많이 하는 게 이 채팅 쪽이거든요. 채팅 서비스. 그래서 뭐 보시면 어떤 것들이 이제 있느냐면, 어, 이모티콘, 뭐 요즘 막 그 SNS 이모티콘 많이 쓰시잖아요. 예. 이모티콘을 갖다가 우리가 상대방한테 보내려면 이모티콘을 자기가 직접 골라야 되죠. 예. 골라야 되죠. 선택하거나 그 상황에 맞는 이모티콘을 골라야 되는데, 어, 이거를 채팅 문맥을, 채팅 문맥을 분석을 해가지고요. 이모티콘을 추천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요. 그러면은 예, 알아서 이모티콘이 그 상황에 맞게끔 추천해주면 뭐 사용자는 그냥 선택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모티콘 추천 이런 서비스가 나왔고요. 상당히 뭐 이런 편리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뭐 채팅하시면서 뭐 답장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적절한 답장을, 내가 고민을 하고 답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적절한 그 문맥에 맞는 그 답장을 알아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자동 답장도 이제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챗봇, 이제 요즘에 많이 이제 하는 게 챗봇이죠. 어떤 비즈니스, 예를 들어 뭐 쇼핑몰 같은데 내가 상품 문의한다거나 뭐 그러면, 그죠? 이 챗봇이 알아서 막 상품도 소개해주고, 관련된 상품도 찾아주고, 막 추천해주고요. 또는 문의에 대해 답변도 해주고, 막 사람처럼 해주잖아요. 예. 근데 그게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챗봇이라는 애가 해주는 건데, 이게 이제 그 기존 챗봇들은 그 문맥을 보고 그냥 사람처럼 적절하게 답변을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키워드에 대한 답변, 좀 이렇게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듯한 기분이 들지 않는, 그냥 내가 검색하는 그런 정도, 검색 자동화, 예, 그런 정도 서비스였는데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진짜 친구하고 내가 대화한 듯한 이런 감성적인 내용을 대화가 할 수 있다라는 챗봇들이 이런 서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지금 보면 그 인간의 감성, 그죠? 감성을 그 어떤 문맥이라든가, 그죠? 상황을 학습을 해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그죠?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죠. 예. 인간의 감성 영역으로 지금 AI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사례로 보시면 이제 주로 스타트업에서 이런 걸 많이 하는데요. 보면은 이제 어, 문맥을 이해하고요. 내가 이제 채팅을 하는데, 뭐 위트 있고, 막, 자연스러운 답변을 알아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나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뭐 좋긴 한데, 그죠? 이게 자기의 생각일까요? 예. 그런, 좀,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늘 배웠던 도덕적이고 누구나 그 상식적인 답변을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게 개성이 좀 없어지는 게 아닌가? 라는 좀 생각 좀 들고요. 개인의 어떤 성격? 성향과 성격과 뭐 습관과 이런 걸 반영을 해서 답변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걸 자동으로 해주니 이 채팅마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뭐 맥락 분석해가지고 실제 대화 같은 답변을 주고받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뭔가 친구 가상의 어떤 실제 사람이 아닌 가상의 어떤
친구죠. 가상의 친구. 예. 이게 내가 그냥 내 기분이 울적할 때, 뭐,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을 때, 얘기를 하면, 예, 친구처럼 이렇게 답변을 해준다는 거죠. 외로운 사람들? 예, 친구가 없거나 외로운 사람들한테는 유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아무튼,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쪽으로 지금 서비스가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네. 음, 그 다음에, 주로 우리 이제 여성분들은, 예, 화장품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이제, 우리 지금 기존의 화장품들 보시면 다양하긴 한데요. 개인의 어떤 피부의 상태나 취향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죠. 그죠? 예. 아직도 다품종 소량 상품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화장품은. 예. 그런데 이 코스메틱 제조를 개인화하는 서비스가 지금, 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자기의 안면 데이터, 그죠? 자기의 그 피부 이미지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요. 하면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요. 그 사람의 피부를 보고 이게 건성인지 지성인지 뭐 얼굴이 뭐 검접잡한지 이런 거를 다 봐가지고 거기에 맞는 화장품을 추천을 주거나 거기에 맞는 화장품을 직접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로 해외에서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있는데 뭐 피부를 측정하죠. 예, 측정하고 그 측정한 데이터를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그쵸?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현재 기후, 그죠? 기후 데이터까지 활용을 해가지고, 예, 개인화된 화장품을, 어, 마치 이제 막 정기 구독하듯이, 예, 개인화된 그 계절에 맞게끔 화장품을 계속 제공받는 거죠. 예, 정기 구독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3개월에 한 번씩 한국은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뀌잖아요. 3개월에 한 번씩 화장품이 맞춤화돼서 제공받는 겁니다. 굉장히 여성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요, 안면 이미지 마찬가지죠. 안면 이미지 분석해가지고 또는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어떤 피부나 트러블이라든지 뭐 어떤 개인에 대한 그죠? 의료 정보 같은 거 설문조사 이런 거를 입력받아가지고 예, 화장품을 개인화해서 이제 제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뭐 이제 개인 맞춤형 화장품 예, 시장이 예, 지금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그 향수 많이 구매하시는데 그죠? 향수도 사실 그냥 다양하긴 한데 그죠? 자기가 냄새 맡고 향 맡고 마음에 든 거 고르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개인화된 화장품, 예. 개인화된 향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 결국은 그 향의 지식 베이스가 있는 거거든요. 향. 예. 그걸 가지고 개인화된 화장품을, 예, 향수까지 만들어서, 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가능해진 이유는요. 결국 그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개인의 어떤 피부나 이미지나 설문이나 이런 예,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이런 걸 학습을 통해 가지고요 최적화된 그 사람에 맞는 그죠? 솔루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다음에 뭐 보시면은 이제 방식은 그죠? 안면 인식 주로 예, 피부를 이제 읽은 다음에 그죠? 계절 요소 예, 종합하고요 맞춤형 화장품을 구독하는 형태로 예, 하고 있고요. 뭐 아까 말했던 향수 업체 예, 그죠? 향수가 보통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 어떤 자료나 패턴을 분석해서 계속 새로운 시즌마다 새로운 향수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개인화된 그죠? 이 과거의 자료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요. 예측을 해 가지고 이제 화장품도 그죠?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해서 예측해서 향수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좀 더 시대 트렌드에 맞는 화장품을 만들 수 있는 거겠죠. 예. 사람이 어떤 감성적인, 그죠? 어떤 거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에 기반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소개팅 앱 많잖아요. 예, 이쪽으로 이제 많이 서비스가 이제 AI가 또 적용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연애 관련 쪽이 사실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개인의 그 성향과 이런 것들을 잘 맞는 사람들을 그 추천을 갖다가 자동화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사용자의 어떤 신선 정보, 그죠? 이성에 대한 데이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소개팅을 매칭해 주는 거죠. 예. 우리 과거에 막 친구 소개팅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보시면은 이제 대부분 다 실패하잖아요. 예. 마음에 드는 상대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 개인의 신상 정보를 바탕으로 이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AI를 통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소개팅을 매칭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예.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뭐 안면 이미지, 안면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소개팅을 또 주로 이제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사진이 본인 사진이 아닐 가능성이 크죠. 예. 그게 가짜인지 아닌지를 판별합니다. 또. 그러니까 이게 본인 사진이 아닌지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인 것인지를 이 프로필들을 갖다 필터링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누군가가 중복해서 어떤 사진들이 이렇게 올릴 거잖아요. 이런 소개팅 서비스에다가. 그러면은 이미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또 다른 어떤 동일한 인물의 사진이 올라오면, 그죠? 가짜라고 판별할 수 있겠죠. 아니면 그 이미지 사진에 대한 어떤 패턴? 그죠? 그 사람의 얼굴을 갖다가 분석해가지고, 예. 뭐, 예를 들어 헤어스타일이 바뀌어도 동일한 사람이지만 헤어스타일이 바뀌어도, 그죠? 구분 못 하잖아요, 보통. 그냥 단순한 어떤, 그냥 이식만 했을 경우에 얼굴을 하지만 AI를 통해서 분석을 하면 헤어스타일을 바꾸건 화장을 하건 그 사람의 얼굴 특징을 바탕으로 가짜 프로필을 필터링 한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해지겠죠? 그러니까 신뢰성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그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소개팅 이쪽이 되게 신뢰가 중요하거든요. 신뢰.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연애 상담,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요. 챗봇 서비스인데 연애 심리 상담을 또 이제 챗봇이 해줍니다. 뭐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자기 고민을 누군가한테 말한다는 건 굉장히 그죠? 쉬운 일이 아닌데 챗봇을 통해서 고민 상담, 연애 상담, 심리 상담을 한다면 사람한테 직접 고백하는 것보다는 그죠? 훨씬 낫겠죠.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들 계속 등장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예, 예. 음, 그다음에 이제 육아 보조, 육아 쪽으로 또 이제 그 AI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어린아이들 보시면 엄마들 보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 영유아 같은 경우 그 육아 수첩 많이 쓰시죠? 육아 수첩. 그리고 책도 보고 막 공부도 해야 되고요. 애가 울었는데 이 울음의 원인이 뭐 배고파서 우는 건지 뭐 예를 들어 응가를 해서 우는지 그죠? 아니면 뭔가 불편한 게 있어서 우는지 모르잖아요. 굉장히 어렵죠. 말을 안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수면에 대한 아이가 잘 자야 되는데 잘 자지 않고 보채거나 이런 니즈들이 있거든요.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니즈들, 초보 엄마들을 위한 이런 쪽에 포커싱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아이를 갖다가 영상을 모니터링해서 그죠? 육아를 결국에는 보조하는 거거든요. 보조. 예. 그래서 뭐 유아의 행동, 울음소리 이런 걸 모니터링해서요. 건강 상태를 또 체크를 하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될 액션을 갖다가 추천을 해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육아
아, 이게 이제 결국은 아이를 이제 육아하는 거를 모니터링 하는 건데, 물론 뭐 감시받는 거긴 하지만, 거기에 상황에 대처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그 도움을 주기 때문에 육아에 도움이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뭐 영유아 성향, 그죠? 아이의 어떤 패턴이 있잖아요. 성향들이 있죠. 잘 우는 아이도 있고 조용하지만 뭐 이렇게 잘 보채는 아이도 있고 그 성향에 맞춰가지고 맞춤 돌봄 서비스, 예. 어떻게 아이를 돌봐야 된다는 돌봄 서비스를 또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부모가 이제 그 육아 수첩 쓰시잖아요. 예. 그거 이제 결국 이 텍스트거든요. 텍스트 데이터를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입력받은 다음에 육아 수첩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아이가 잘 잠을 잘 수 있도록, 예, 저녁에 잘 깨지 않고 잘 잘 수 있도록 수면 교육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예. 이런 솔루션들, 예. 이런 솔루션들이 지금 예, 계속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엄마들을 한번 이용해 보실만 합니다. 예. 음성을 바탕으로 아이의 울음소리, 행동을 바탕으로 가이드를 해줍니다. 예. 그죠? 뭐 안면 인식 이런 걸 통해서 예. 아이의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서비스해 주는 거고요. 예. 예, 그죠? 유아의 일과를 분석해서 예, 아이에게 맞는 수면 코칭, 예, 잘 자는 게 중요하죠. 밤에 깨면 힘들잖아요. 예, 요 수면 패턴, 예, 요거 개선시켜 주는 거, 이것도 예, 이런 쪽으로 서비스가 나오고 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주로 이제 우리 일상생활 쪽에 이 생활 분야 쪽에는요, 네, 이제 뭐 검색, SNS, 뭐 맞춤형 화장품, 예, 육아 보조, 그죠? 개인 음성, 예, 뭐 일정 관리, 뭐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휴대폰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예, 뭐 육아 보조, 그죠? 예, 이런 쪽으로 지금 일상생활 쪽으로 지금 예, AI 서비스들이 파고들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사람을 편리하게 해주고 있죠. 그리고 자동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결국은 AI가 사람을 편하게는 해주는데요. 우리 일상 속에 적용되는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 발전하다 보면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냐면 인간이 인간답게 그러니까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 공감하는 그런 행동과 공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입장이 돼봐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뭘 어떻게 하라고 추천을 해주고요. 그죠? 네. 뭘 어떻게 하라고 답변을 해주고요. 이모티콘을 알아서 막 보내주고요. 본인의 생각보다는, 그쵸? 알아서 자동화로 감정까지 AI가 막 전달을 해줍니다. 개인의 개성이 사라지고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인간이 인간답게 뭔가 생각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점점 떨어지지 않을까요? AI의 어쩌면 단점이 이런 걸 통해서 인간성이 점점 무뎌지지 않나라는 예, 우려가 예, 생기기도 합니다. 뭐 그런 우려는 사실 예, 몇십 년이 지나야 나올 것 같고요. 예, 현재까지는 아무튼 이런 서비스들이 일상생활에 파고들어서 우리 생활이 편리해지고 있다는 게 일단 오늘의 핵심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